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앞방송에서는요 총론적인 방송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강론적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어제 한밤중에 쿠데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쿠데타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시계열별로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한 2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심야의총이 12시가 좀 못 돼서 끝났거든요. 11시쯤에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야의총에서도 비대위에 넘긴다. 일괄 넘긴다. 이게 60대 2대 2예요. 그래서 60명이 찬성을 했고 2명이 반대, 2명이 객관. 자, 그러니까 이제 의총에서 임무를 이제 하달 받은 거죠. 적법하게. 그래서 그 임무 수행이 새벽 2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4시 반까지 끝났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를 우선요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공고를 내고 공고에 따라서 한덕수가 입후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밤중에 쿠데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신났습니다. 뭐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도 이긴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이는 나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빅텐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한덕수 후보를 이제 이 강제적인 수순에 의해서 입후보를 시켰는데 이게 빅텐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이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낙연이가 이러니까 지 몫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한덕수 후보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최장수 총리를 했잖아요. 이런 무능한 그야말로 소신도 없는 인간.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게 개딸들한테 이제 난리가 났겠죠. 한독쏘고 밥 먹고 막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 아무도 안 도와줄래? 이런 못된 인간 이런 것들이요. 정말 제가 쓰레기는 말을 좀 계속 써야 돼. 이것도 말이죠. 재생 불가한 쓰레기예요. 이거 일찍이 쓰레기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정신 좀 차리나 했는데 이재명한테 그렇게 망신당해서도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 이런 인간이 총리를 최장수 해먹었으니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도 신났습니다. 이준석이도 신났고, 이재명이도 최고 신났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가 이미 안 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문수가 될 거야 했는데, 한덕수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더욱이 안 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빅텐트도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카드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총리로 세우면 될 거 아니야? 노 절대 안 갑니다. 요 인간이 그럼 이재명이가 총리로 하죠. 이재명이가. 자, 그래서 이거 안 오는 것이고 그러면 빅텐트가 깨졌고 게임은 굉장히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경력 면에서 볼 때하고 현재의 국내의적 상황이 요구하는 자질을 하고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하고 이재명하고 게임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상처가 너무 크고 지금 난 상처도 큰데 요거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 정치적 투쟁을 가일층 강화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후보가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 이거 인정하지 말라. 한덕수 후보를 갖다가 이거를 자격을 박탈하는 소송을 전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리다 못했던 이 주요 일간지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일간지들의 이 논조 이거를 말씀드리고 여론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노하시고 여러 가지로 느끼는 마음이 이제 누구를 내가 지지해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우파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보면 김문수 후보를 많이 지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로 끌어올린 것도 보수 유튜버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도 보수 유튜버였어요. 왜? 나머지는 전부 배신자들이니까. 우리는 배신자 싫어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아요.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참고 견디시면서 무조건 하고 이겨야 된다. 무조건 하고. 그리고 법률적 투쟁은 제가 보기에는요. 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유불급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기도 버거운데 이거 후보 교체 둘러싼 요 강도 건너기 어려운 강으로 지금 이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낙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심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우선요, 이게 좀 안 보실려나 모르겠는데, 우선 이걸 켜볼게요.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공고입니다. 21대, 이게. 그래서 후보자가 김문수인데, 김문수를 취소하겠다. 예. 이거는 의총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소했으니까 새로 이제 공고를 받아야 돼. 새로운 후보를 이제 공고를 등록을 내는 겁니다. 등록. 그걸 누구를 등록하겠느냐? 한덕수를 등록하겠다. 그래서 요 공고를 새벽에 냈어요.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야의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시간을 보면은, 시간을 이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하고 이 한덕수 후보, 이 이제 후보 교체가 이제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새벽 한 2시서부터 결국은 지금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요와 관련해서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이제 박탈했다. 이게 야밤의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말하자면은요, 이거가 이제 교체 절차를 지금 단일화 협상 이제 결렬되면서 교체 절차에 착수한 요 시계열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서부터 본다면 8시 반, 이 3차 협상이죠. 10시 30분 4차 협상인데 이게 이제 무당층, 즉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냐 말 거냐를 가지고 둘이서 완전히 두 번씩이나 했지만은 결국 이제 그게 이제 결렬이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결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총으로 넘겨서 의총에서는 비대위에 넘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런 이제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면 이제 쟁점이 뭐였느냐? 입장 차의 핵심, 요것도요. 입장 차의 핵심을 갖다가 제가 아까 이제 요 후보 교체 문, 요거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심야 한밤중에 쿠데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입장차를 보면 시기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선거운동을 더 해보자. 그러고서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이제 14일 날 토론을 하고 15, 16일 날 여론조사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덕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10일까지 해야지 이렇게 돼 있고 당원들의 86%를 또 11일까지 끝내라. 이게 이제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86%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식은 김문수 후보는요.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후보 동의가 없었다.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수요일, 다음 주 목금요일 이게 이제 방식. 한덕수 후보는 당원 국민의힘에 이름했다. 그러면서 당원 74조 2항 특례에 따라서 1대1 토론과 여론조사를 하자. 그리고 당심을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서 선출된 최종 후보는 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한덕수 후보는 당원 87%가 단일화를 우리 후보님하고 저하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당에서는요. 경선 투표에 참여했던 당원 중 80% 이상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당무 우선권과 관련해서 김문수는요. 당원 74조에 따라서 선거 업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전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고요. 이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도 이 법원에서도 100% 우선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거는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체계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말이죠. 이제 어제 저렇게 심야, 이제 쿠데타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쿠데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사천리로 실질적으로 이제 심야,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야고, 쿠데타는 이제 뭐냐? 이거 자기는 정당한, 그야말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당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나를, 이제 아웃시키고, 말하자면 당원의 선택을 받지 않은 한덕수를 집어넣었다. 이래서 쿠데타다. 이래서 당원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어떻더냐? 왜 역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자, NBS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엊그제 목요일입니다. 차기 적합도 4명을 쫙 나래비 세워놓으면 43, 23, 12, 5예요. 43, 23, 12, 5. 그래서 43대 이걸 추합치면 35, 4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주 바싹 추격이 가능하다.
자,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쉽게 보면은요. 40대 43이 되는 겁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추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갤럽 여론조사 보면 왜 이게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적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목숨 걸고, 이게 말이죠. 이 갤럽 여론조사가 금요일 날 나왔어요. 금요일 날. 아주 시점도 미묘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좌편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우리 여권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전체 국민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 룰로 정하고 있는 50대 50하고 나눠서 봤더니 전체 국민한테 집어넣으면 41대 3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선 룰에 넣으면 27대 55 거꾸로 돼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무려 2배 이상이나 높게 나옵니다. 갤럽. 요거를 갖다가 알기 쉽게 딱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도표. 예, 이거를 보면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전체에서는 6% 앞서고, 그리고 이제 경선 룰에 따르면은 지금 한덕수 후보가 28%를 앞서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변수가 역선택 그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한덕수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정해온 룰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4번 회의를 했지만은 결국 결렬이 되고 의총에서 이건 비대위에 넘기자. 그래서 비대위에서 한밤중의 쿠데타든 뭐든 그 후보가 사상 초유로 바뀌는 사단이 벌어졌다. 예,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빅텐트가 떨어지겠느냐? 그리고 단일화 효과가 나오겠느냐? 요거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잘해주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87년 이후 대선 후보 단일화를 추적한 후보 단일화 게임, 이게 나왔다. 후보 단일화 게임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지율을 합쳤을 때 선두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계산. 두 번째,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밀려. 두 번째, 후보 간 지지층의 이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작거나 비등하냐? 이 2번, 3번은 우리가 이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얼마 안 되는, 예, 그리고 양측의 격차가 클 경우에는 사퇴 후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1, 2, 3 또는 1, 2, 4의 부합도가 높을수록 단일화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1번이 뭡니까? 지지율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작은 거하고 모두 보수하고 TK하고 반탄에서 지지도가 높아서 단일화 시 지지층 이동이 훨씬 수월하다. 요 2가지는 지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조건 중에. 그런데 지지율 합쳤을 때 선두 후보를 앞서느냐? 요게 성립이 안 돼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NBS 조사에서는 43대 40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추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의 경우에는 지지층이 겹쳐서 각자 파일을 키우기가 어렵다. 조속한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진다. 양측의 단일화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박동원 폴리컴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빅텐트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준석이하고 벌써 이낙연이가 벌써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여론에서 지금 한덕수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이 결정이 이게 아주 이제 한밤중에 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큰 동인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이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예, 예. 그리고 말이죠. 어제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는요. 6대1로 요 안이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반대표를 더진 유일한 사람은 김재섭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막 입장을 내놨어요. 김문수 후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교체하고 있는 거.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자빠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말씀 중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 정치는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 어느 집단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죠. 그 생각이 든다. 전 아무 짓도 안 했다. 웃기고 앉아 있어요. 아니, 정치는 이익을 노리고서 움직이는 인간이 진짜 자기지. 본인이잖아요, 본인. 야, 이거 주어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홍준표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다. 내 돈 돌려도 하는데,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럴 만하지 않느냐. 예, 이 창녕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창녕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겁니다. 창녕에 가서 이런 입장,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요. 지금 방금 전에 내놓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자극해서 계속 뽐뿌지르게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그야말로 이제 비판하고요. 그러면서 며칠 전 홍준표 시장과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 저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증오하면 안 된다. 저도 홍 시장과 대화하면 재밌다. 야, 벌써 홍준표까지 공략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사주받았는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놈 새끼 온갖 망언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한테 형수욕설 배웠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느냐. 여기 창녕은 한때 YS 야당 활동에 여러분들이 적극 지도하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YS 야당일 때 지지했지. 내가 지금 야당이야. 나 좀 지지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남 지역을 돌고 있어요. 경청 투어. 골목골목 경청 투어. 그래서 오늘은요. 함안, 의령, 진주, 사천, 하동을 방문하고 문영배 지역이 지금 이 학창시절 후원자인 김장하 선생과도 차담을 나눌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얼마나 이 인간이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지 참 열불이 난다. 상대방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야, 우리는 이전투 진흙탕 싸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하라. 황정화 선대위 대변입니다. 막장에 막장을 잇는 자기 경선의 극이 결국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이 났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네요. 예, 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열받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겠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겠어요? 뻔한 거죠. 지금 한덕수 안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심 끝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상황의 선거를 돕지 않겠다. 야, 이런 자질비달, 이런 무능한 인간이 말이죠. 총리를 최장수 해먹고 전남 도지사를 해먹고 몇 번씩 국회의원을 해먹은 이런 무능한 인간. 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낙연 이 인간은 저 민주당 경선 때부터 이 인간은 이거는 이재명 게임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게 소신도 없는, 예? 참 무능하고 자질도 부족한 이런 인간. 자, 그래서 참 이런 인간이 내놓은 입장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들어보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기려면 양대 정당의 극장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항정상 국가로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괴물 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 국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당을 향해서는요.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꾼다. 자,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된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된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정권 교체는 옳지만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그것은 정권 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 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 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계속하겠다.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다. 아이고, 이낙연아, 너도 너 같은 인간도 이재명이 닮아가는구나.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아유, 이 더러운 인간 이거, 예, 아유, 정말 제 입이 자꾸 더러워져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권영세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시간 끌며 단일화 부산시켰다. 읍참마속 결단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쌍고는 더 이상 무대에 나서지 말아달라. 이 압박 여론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쌍거는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강제든 아니든 됐잖아. 지금 한덕수로. 그러면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단일화를 안 했을 뿐이지
결론은 일단 강제든 아니든 단일화가 됐어. 그러니까 쌍권은 이제 내려와라. 사퇴하라. 이렇게 저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쌍권인 인간들이 뭐 앞에 있으면 표가 올 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보수층으로부터 이 배신자라는 말을 듣고 있고 보수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진두 지휘자가 외면을 받는데 요 인간들이 이 깃대를 흔들면 보수가 모이겠냐고요. 안 모이죠. 예, 안 모입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기에 읍참마속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읍참마속 결단, 두 번째 결단을 내려라. 예, 두 번째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의 당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원의 신뢰를 헌시짝같이 내팽겼다. 김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이었을 뿐이다.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호 2번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어제 자정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김문수 후보 측에 간곡히 요청드렸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의 실패에 너무 가슴 아프다. 단일화는 특정 정파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주장해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 끌기를 하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시짝같이 내팽개치고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이었을 뿐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자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가처분도 내서 당에서 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갔지만은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해 당 자율성을 인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으로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었다. 앉아서 지는 쉬운 패배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와 희망을 품고 있는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지겠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고 하지 말고 아니 지금 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할 거예요. 같은 입으로 거짓말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 권영세, 권성동 당신들은 말이지 당신들도 능력 이상으로 출세한 인간들이야. 줄 서가지고 평생을.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 뭘 더 여한을 갖나 이 인간들아. 자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이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이 좀 못 남았네. 그러니까 지금 한 25일 정도 남았는데 23일 남았네. 23일 남았는데 이 시간에도 말이죠. 빠르게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자 비대위원장직을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덕수 후보자 변경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묻는 ARS 투표를 오늘 밤 9시까지 실시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비대위를 소집해서 ARS 투표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하고 오전 11시쯤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출부는 오늘 4시에 비대위원회를 재차 소집하고 5시에 선대위를 열어서 새로 교체한 후보 위주의 대선 캠페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이 쌍권 내려오는 것이 선거 전략상으로 훨씬 좋은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와라. 예. 자, 그래야만이 김문수 후보의 극단적인 투쟁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김문수 후보도 명예로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철회를 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입이 그 머리가 그대로 앉아 있는데 퇴로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쌍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